노션이 일상이 되는 곳, 생활 노션. 안녕하세요. 생활노션의 진혜연입니다. 노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페이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뒤쪽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됩니다. 페이지를 만드는 거, 옮기는 거, 지우는 거, 그리고 페이지의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 페이지 본문을 블록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아이콘도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옵션에서 이런 폰트 바꾸는 거, 이런 기능들도 뭐가 있는지 알고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블록도 옮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블록을 써보는 건 물론이고요. 드래그도 많이 해보세요. 지금 여기도 드래그가 2개 열 블록인데 이렇게 하면 2개가 선택되지만 크게 드래그하면 전체 블록 하나가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옮기는 작업들, 드래그하는 작업들, 새로운 걸 추가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노션 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2번째 페이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2번째 실습은 주간 플래너였는데요. 본문에 열이 많고 표 기능을 좀 더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게 페이지 본문의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간단한 주간 플래너 페이지입니다. 노션을 사용하면 종이 다이어리가 필요가 없죠. 노션을 사용하면서 더 이상 무겁게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 플래너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명언을 하나 넣어두고요. 아래쪽에는 요일별로 할 일 목록을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는 루틴 트래커가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이렇게 페이지 본문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속성과 보기를 활용해서 좀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페이지와 블록을 실습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블록은 이렇습니다. 제목 1블록, 제목 2블록, 인용문 블록이 있고 5개열 블록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할 일 목록 블록과 표 블록까지 썼습니다. 여기 인용문 블록은 이름이 인용 블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배경색들 있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 제목부터 넣어 볼게요. 플래너 1월 1주차. 다음으로 이 명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인용 블록이죠. 윗줄에 원문이 들어있고 아래쪽에 번역문이 들어있습니다. 인용문에 2줄을 넣는 방법. 이거는 인용문 아래에서 키보드 탭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블록을 잡아서 옮기면 됩니다. 인용 블록은 슬래시 인용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여기에 문장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번역문을 적어야 되는데 엔터를 치면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죠. 이 블록을 이 인용 블록 안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키보드 탭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요. 번역문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옮기는 방법도 있고 밖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노션을 쓰시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탭 기능입니다. 탭을 눌렀을 때 들여쓰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들여쓰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블록 안에 이 블록, 아래쪽에 있는 블록을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블록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위쪽 블록을 옮기면 안쪽의 블록까지 한 번에 옮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을 활용해서 옮길 수도 있죠. 이때 이 파란 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얘랑 다릅니다. 얘는 안쪽에 넣는 파란 줄이고요. 얘는 그 밑에 넣는 파란 줄입니다. 우리는 안쪽에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블록 안쪽에서 줄바꿈하는 방법도 있었죠. Shift 엔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번째 줄이 생기고 블록 핸들이 여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놔둘게요. 자, 2번째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인용 크기를 크기를 키웠다. 기울인 꼴 스타일링을 적용했다. 자, 얘는 인용 블럭인데 인용 블럭은 핸들을 눌렀을 때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기를 지정할 수 있죠. 이거를 크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하면 이렇게 되고 크게 하면 이렇게 커져요. 다음 단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메모 공간을 위해 우측 상단 페이지 메뉴에서 전체 너비 토글을 켜서 페이지를 확장했다. 여기 점점점 보이죠? 이걸 클릭해가지고 너비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좁아서 그런데 페이지를 이렇게 키워보면 너비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5개의 블록으로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제목 블록을 추가해서 요일을 표현했고요. 노란색 배경을 지정했죠. 슬래시를 누르고 5를 한 뒤에 5개의 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5개의 열이 만들어집니다. 넓게 했을 때 이렇게 요일별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 드래그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 드래그를 보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5개가 모두 선택이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보면 커다란 덩이로 만들어지죠. 이런 부분들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5개의 열 블록이라는 커다란 블록 안에 여기 텍스트 블록 5개가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기서 제가 블록을 블록 안에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구조가 5개의 블록 안에 다른 블록 5개가 들어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드래그 하면서 이런 작동 방식들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목 블록 1을 추가해서 Monday라고 입력을 하고요. 배경색도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든 블록을 여기에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블록에 색상이 없어서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색상을 미리 넣어두고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제목 블록을 할 때 앞쪽에 한 칸을 띄워두는 편입니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5개의 열 블록을 만들었고요.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할 일 목록 블록을 넣어둡니다. 회색 글자로 이 할 일이라고 보이는 게 싫으면 Shift 누른 채 스페이스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공란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나오죠. 자, 지금 이 블록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블록의 위치가 5개의 열 블록 아래에 있죠.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 먼데이, 월요일의 아래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핸들을 잡아서 요일 안에 옮겨야 됩니다. 아니면 요일 오른쪽에서 엔터를 쳐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일 아래에 체크박스,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만드는 단축키, 대괄호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의 블록들을 만들면 되고요. 자, 여기 회색으로 할 일이라고 나오는 이 문구가 보기 싫으면 Shift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공란이 들어가면서 할 일도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trl D 블록 복사하는 단축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넣어 보세요. 이렇게 요일별로 할 일 목록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적고 체크를 하는 식으로 이 페이지를 활용하면 되겠죠. 한 가지 팁은 컨트롤 엔터를 하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요. 단축키 눌러서 블록을 쉽게 복제하고 블록 전체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D 누르면 전체가 복사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작업해도 되지만 전체를 드래그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써도 되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만들어 보고 빈칸 3개도 마음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5개열 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다 5개열 블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 여기 이 기다란 블록에 만들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해서 여기에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뭐냐면 이 5개의 블록의 이 좁은 블록 안에 또 다른 5개의 블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 기다란 블록에 5개의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나누신 뒤에 여기에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색깔도 바꿔주시고요. 파란색 배경, 빨간색 배경.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이어리, 여기에는 메모.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다음으로 루틴 트래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공간에 만들 건데 표 블록으로 만들어요. 표에는 이런 메뉴들이 있죠. 이걸 누르면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고 끝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총 7개의 열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래시 표라고 치면 표 블록이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간격을 한번 맞춰보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4개, 5개, 6개.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이 표에는 이 열과 행마다 핸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핸들을 클릭해서 지워주세요. 잘 안 눌립니다. 이게 생겼다, 보였다 말았다 하면서 잘 안 눌려서 마우스로 옮겨가면서 좀 잘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독서 30분이라는 블록도 있었죠. 이 블록도 여기 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공간이 안 나오죠. 어떻게 만드냐?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 Alt를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독서 30분. 그리고 각 칸에 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MT, WT, FSS. 칸이 하나가 없었네요. S. 이렇게 만들면 되고, 여기 위에 핸들을 클릭해서 색을 누르면 이렇게 한 날짜의 색깔을 예쁘게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굵게를 해놔야 조금 더 예쁜 것 같고요. 이렇게 루틴 항목들을 여러 개 복사해서 만들어 두면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드래그를 잘 해가지고 컨트롤 D 눌러서 쓸 수 있겠죠. 영양 제로키. 자, 이렇게 주간 플래너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꿀팁을 드리면 이런 거 색깔 넣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색깔을 맞춰가지고 색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글자에 이런 거 넣어보시면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뒤쪽에 곰손도 가능한 노크 테크닉에 넣어뒀으니까 참고해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만드시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통 쓰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루틴 트래커를 다시 만들 거거든요. 이 템플릿을 어떻게든 쓰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페이지의 본문을 어떻게 구성할지 연습하는 용도로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습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또 반영해서 더 좋은 강의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